그러면 숙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갑시다. 오늘은 진도 계획이 역함수까지만 나갈 계획이고요. 35문제 되냐? 역함수까지. 네. 550까지 숙제를 내줬고 35문제 이상을 해야 우리가 진도가 안 밀리는 상태고 36문제. 딱 36문제면 딱 적당하네. 35문제에서 딱 한 문제 더 나가니까. 아, 이렇게 열불에다가 결국 마지막에 진도 씹히면 어떡하지? 유리함수 나와서. 아쉬운 거죠. 아쉬운 거죠. 플래그를 세워버리지. 그때 만약에 진도가 씹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냥 개빡세게 달릴 거예요. 슬프죠. 자, 아무튼 오늘은 보니까 그 스텝 2에만 막 질문이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확인 체크에도 질문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번호 쭉 불러가지고 손 들어보면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숙제에서 질문 한번 번호 불러보세요. 538, 538부터 547, 538, 그리고 543. 543, 547부터 650. 529. 5478950. 그 다음에 또 누구? 529, 529, 534. 534, 532, 532, 534, 536, 538. 538 나왔고 540이. 540, 544. 540, 544. 이걸로 1시간 잡아먹겠는데. 그것도 낫지 않을까? 그럼 또 개별 질문 못하는 소리가 들리는 상황이고요. 개별 질문도 해야 되잖아. 여기서 뭐 이제 반 정도는 풀어주고 반 정도는 개별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뭐 개별 질문 할 시간 있겠지. 자, 그러고 여기를 거의 다 풀어주게 되게 되면은 개별 질문을 할 게 별로 없겠지. 뭐 그런 상황이겠네. 자, 529 설명표라도 529. 한 명, 잠깐만요. 두 명, 두 명이면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532번 설명표라도 532. 세 명. 자, 7패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2번. 자, 함수 f, x에서 x로의 함수가 오른쪽 그린 것 같다. g, x에서 x로의 함수가 g1은 3이고 f 합성 g는 g 합성 f를 만족시킬 때 이거 누군가는 개별 질문 설명해 준 적이 있었는데 1, 2, 3, 4 y 1, 2, 3, 4 자, 1에서는 2로 가고 2에서는 3으로 가고 3에서는 4로 가고 4에서는 1로 간 F라는 함수가 있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은 Y가 아니라 얘도 X지. 자, 함수 G를 그리는 거야. 오케이. 자, 거기서 뭐가 먼저 결정이 되어 있냐면 G1은 3까지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준 부분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그때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F 합성 G가 G 합성 F를 해결을 하려면 F 합성 G 순서도 그려줘.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그림이 하나 더 생겨가지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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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1, 2, 3, 4, 1, 2, 3, 4 해가지고 자, 이번에는 요렇게가 f 그러면은 요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1에서 3 자, 요렇게 자, 이쪽이 G 오케이. 그럼 합성함수 결과물의 작성을 위아래 화살표를 그어가면서
메꿔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차례대로 해보자라고 하면 얘는 여기 4가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3이 나왔지. 맞아? 그럼 얘도 4가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3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요렇게 이어져야 되지. 맞아? 그럼 다시 위에 가서 요렇게 이어져. 이거 되니? 자, 그러면은 새로 추가된 걸 이용해서 여기 3이 들어간 걸로 2가 나왔지. 맞니? 그럼 여기도 3이 들어가서 2가 나와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이어지겠네? 맞니? 그러면은 여기도 똑같이 요렇게 이어주는 거야. 여기까지. 그럼 나머지 한 세트가 거의 이제 보이지? 거의 보이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자면 지금 만들어준 걸로 얘가 이제 2가 들어가게 되면은 1이 나오게 된 거잖아. 맞지? 그럼 여기서도 2가 들어가게 되면은 1이 나오도록 요렇게 화살표가 들어가면 마지막에 여기서 요렇게 화살표가 들어가게 되면서 GX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원하는 대로 G2 값, G4 값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요런 식으로 풀어주라고 있는 문제다. 이거 원래 다 그림 그려가도 푸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532번 해결해 봤고요. 자, 534번 설명 풀어다. 534. 2명. 거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3명. 자, 534번 봅시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 fx는 f2분의 x 플러스 1은 3x 플러스 2. 사실 이거 진짜 역함수에서 알아야 되는데. f 3분의 1마 2x를 구하시오. 자, 일단은 한 번에 넘어가기 힘드니까 중간을 조금 만듭니다. 얘를 바로 이렇게 변형하기 힘들잖아, 그지? 바로 변형이 되려나? 돼요? 자, 그럼 바로 변형을 해볼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 자, 2분의 x 플러스 1이 3분의 1마 2x 프라임. 자, 요렇게 바뀌게 되는 거야. 한 방에 하자면 중간을 채우자면은 는T 뭐 이런 식으로 잡은 다음에 다시 바꿔줄 텐데. 자, 지금 요 구분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위에 식은 x로 만들어질 거고 아래 식은 일단 x 프라임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럼 프라임을 뗄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대입하기 위해 얘를 갖다가 x는으로 정리합니다. 오케이? 그럼 양면에 2를 갖다가 곱해서 x 플러스 1은 3분의 2마 4x 프라임. 자, 그럼 x는 3분의 마이너스 4x 프라임. 이렇게 되니? 그러면은 여기 가서 x 자리 이렇게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은 3 가로 열고 3분의 1 마일마 4x 프라임 플러스 2. 오케이. 그러면은 요렇게 약분 냈고 마이너스 4x 프라임 플러스 1. 맞니? 정리가 다 끝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프라임을 떼줘. 다? 이해되시나요? 다들 끝? 오케이. 자, 도형에 이동할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문제를 정리한 겁니다. 자, 534번 해결했고 넘어가서 536번 설명필요하다. 536번 2명이면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538번 설명필요하다. 538번 많아. 자, 538번. 자, 지난 시간에 요거 시작점, 끝점만 잘 체크해가지고 직선들을 그리면 된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못 그리겠다 이거지?
범위를 찾았는데 범위를 찾았어요. 범위를 찾았는데 못 그린 사람, 범위는 찾은 사람, 범위도 못 찾은 사람. 자, 해봅시다. 마이너스 1, 1, 2, 1 요렇게 y는 fx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네. 마이너스 1, 0, 1, 그 다음에 여기 1. 자, 요렇게 y는 gx. 자, 문제가 그려달라고 한 거는 y는 g 합성 f x 그래프. 자, 그러니까 얘는 x에 가까운 게 f, 먼 게 g. 그러니까 f를 먼저 하고 g를 나중 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g 입장에서는 0에 서식이 바뀌지. 맞아. 그러면은 여기 가가지고 요렇게 0 라인을 그어서 여기서 컷. 그러니까 얘가 중간 점 찍어야 되는 자리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요거 대입, 요거 대입, 요거 대입 순서로 일로 넘어가는 거야. 이해되니? 여기 답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게 될 거냐? 0을 대입해. 그럼 일단 F에서 0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1이야. 맞지? 그 마이너스 1을 1로 가서 대입해. 뭐가 되게 돼 있어? 1이 되게 돼 있지? 맞아? 그럼 여기 가서 0,1에다가 점을 찍어. 이해되니? 그 다음에 뭐를 대입해? 1을 대입해. 1을 갖다 대입하면 이게 뭐가 되겠냐? 0이 되게 돼 있어. 맞지? 그 0을 1로 가서 찍어. 여기 와서 봐. 그럼 0 대입하면 얼마 나와? 0. 그러면은 얘는 1,0을 지나가게 돼 있어.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를 대입해. 그럼 여기 2 대입하면 얼마야? 1이지? 맞아? 2를 여기다 대입하면 얼마야? 1이지? 그럼 얘는 2,1을 요렇게 찍게 돼 있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 찍은 점들을 갖다가 선분으로 연결해주면 돼.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필요할 포인트들은 뭐였냐면 얘가 0의 서식이 바뀐다. 그래서 여기다가 y는 0을 체크해가지고 만난 이 1,0점을 중간에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라는 것만 잘 알면 돼. 이해되니? 그래서 차례대로 0, 1, 2를 대입해가지고 나온 점을 갖다가 연결해주면 끝난다. 요게 y는 fx.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준혁이 네가 봤을 때 네가 그린 그래프에서 뭐가 부족한 거야? 좌표. 좌표를 정확하게 다 표시를 해놔야지. 이것만 딱 그려놓고 다 맞았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오케이? 여기가 0,1이라는 걸, 여기가 1,0이라는 걸, 얘가 2,1이라는 걸 다 표시를 해줘야지.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리고 나도 설명하는 중이라 좀 대충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서술형 답안이라고 하게 되면은 서술형 답안에는 x축, y축, x축, y축, x축, y축이라는 표시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요거 빼면 감점이야. 이해되니? 오케이. 네. 특히 우리 대광부들 꼭 기억하시고요. 오케이. 저희 서술 대광고 서술형 출장을 굉장히 깐깐하게 합니다. 다행이다 겪는 거. 선생님 확인해봤더니 대광 가는 사람들은 화목으로 다 옮기는 거고 대광이 아닌 사람은 스토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현이가 좀 물어봤었지? 네. 스토는 뭐고 화목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대광은 다 화목으로 옮기고 지금 사람 지금 대광고 사람 맞냐고? 지금 여기서 대광고 하고 여기서 대광고하고 성동구 안에서 넘어오는 대광고하고 그렇게 해서 방구성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38. 540 설명 필요하다. 540. 맞네. 봅시다. 자, 540번은 교육청 기출 문제야. 자, x는 2,3이라는 원소로 가지는 집합을 정의 여부라고요. 그때 fx는 ax-3a. 자, 요렇게 식을 줬고요. 자, 함수 fx의 치역을 정의 여부라고. fx의 치역을 정의역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합성함수를 만들고 싶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y의 정의역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지만 이거는 합성함수를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조건입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EX는 EX가 아니라 EX야. 자, 아무튼 자, 집합 X를 공역으로 그러니까 일로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함수가. 자, 그렇게 하는 gx가 x제곱 플러스 2x 뿔 b라고 합니다. 자, g 합성 f x에서 x가 항등 함수. 오케이? 라고 할 때 a 뿔 b가 얼마냐? 자, 항등함수 무슨 뜻이에요?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상대인수. 나르시스트. 그렇지. 내가 항상 나를 고르게 돼.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조건은 결국에는 합성함수가 만들어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공역이 다시 x로 돌아와야 하는 것도 문제 푸는데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항등함수여야 되니까. 이해되니? 그러니까 문제 조건을 항등함수라는 조건으로 다시 해석을 하면 g 합성 f2는 그대로 2가 나와야 하고, 이해되니? g 합성 f3은 그대로 3이 나와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공역이 x가 되는 건 자동이야.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해석만 해낼 수 있다면 나머지는 그냥 계산이 빡세냐 안 빡세냐의 문제지.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f2는 얼마야? 그러니까 얘는 g-a를 계산할 거야. 오케이? 그 g-a가 2가 나와야 해. 오케이? 그럼 g-a면 a제곱에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b는 2.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이렇게 됐니?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f3이면 얼마야? f3? 0. 그럼 여기 g0이 3이 돼야 된다 이거야. 이해되니? 그럼 g0은 얼마인데? b. 그러니까 b가 3이라고 먼저 나왔어. 그러니까 얘가 3이래. 그러면은 이 방정식은 다시 어떻게 바뀌었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이 됐지. 그럼 여기서 a는 얼마야? 끝났어.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뭐만 할 수 있으면 지금 항등함수라고 하는 걸로 이 줄만 딱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계산의 영역이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540번 해결해 봤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543번 설명 필요하다. 543? 2명? 3명? 3명이야? 2명이야? 2명이야? 일단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544 설명 필요하다. 544? 2명? 요것도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원이 서운해. 어쩔 수 없어. 자, 그 다음에 547 설명 필요하다. 547 3명. 자, 547 볼게요.
참 신기하게 주원이가 푼 문제는 다른 애들 손을 많이 보지. 자, 547. 자, x는 1, 2, 3, 4, 5. 자, f x에서 x로 가는 함수. 자, fx는 5, x가 1일 때는, 그러니까 f1은 5라고 표현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x-1, x가 1보다 클 때. 아하. 자, 얘는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어떤 거냐면, 너무 좁게 그렸는데. 1, 2, 3, 4, 5. 1, 2, 3, 4, 5. 자, 거기서 F1은 5로 가고 나머지는 다 한 칸씩 위로. 1씩 줄여서 한 칸씩 위로. 자, 이렇게 돼 있는 F의 그림을 식으로 표현한 상태인 겁니다. 요게 되니? 자, 그럼 거기서 문제가 FN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표현한 FN이라고 하는 건 N번 합성이라는 뜻이죠. 오케이. 자, 그럼 그림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원소 5개가 서로 맞물려 있지. 맞아. 요렇게 원소 5개가 함수를 만들면서 서로 맞물려 있는 경우에는 F5를 하면 I 상등함수가 돼 있어. 5번 합성하면 자기자리로 돌아옵니다. 이해되니? 자, 처음에 1 들어오면 5 나오지. 그 5를 다시 넣으면 4 나오고, 다시 넣으면 3 나오고, 다시 넣으면 2 나오고, 다시 넣으면 1이 나와. 그러니까 5번을 집어넣으면 1로 다시 돌아와. 처음에 2로 시작을 해도 2 들어오면 1 나오고, 1 들어오면 5 나오고, 그럼 5 들어가서 4 나오고, 4 들어가서 3 나오고, 3 들어가서 2 나오고. 5번을 집으면 2로 돌아와. 오케이? 이 원소 5개를 맞물려서 만들어 놓으면 결국 5번 돌아가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내용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소를 3개를 맞물려 놓잖아? 오케이? 그럼 3번 하면 자기 자리로 돌아와. 합성 3번 하면. 이해되니? 4개를 맞물려 놓잖아? 그럼 4번 하면 자기 자리로 돌아와. 그러면은 이게 원소가 5개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3개, 2개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렇게 3개, 3개끼리 맞물려 있고 요렇게 2개 X자로 2개 맞물려 놓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얘는 6번에야 자기 자리로 돌아와. 왜 6번이야? 3과 2의 최종분수야. 그러니까 위에 3개는 3개끼리 지들끼리 이렇게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데 밑에 2개는 2번 할 때마다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되거든. 그런 식으로 함수를 짜게 되면은. 이해돼요? 그리고 3번 했을 때 전체 함수가 다 똑같아지지는 않는 상태야. 오케이? 밑에 2개는 따로 놓으니까. 그럼 2번 했을 때도, 그럼 밑에 2개는 맞아떨어지는데 위에 3개는 따로 놓고 있는 상태라서 자기 자신으로 안 돌아와. 그리고 6번을 하게 되면 전체 함수가 똑같아지는 함수가 돼요. 오케이? I가 됩니다. 이제, 근데 그걸 갖다 또 문제가 원소별로 물어보게 될 때는 이게 3개만 따로 놓잖아? 그럼 또 3으로 나눈 나머지로 좀 이해를 하면 되고, 밑에 2개만 따로 놓잖아? 그럼 밑에 2개는 2로 나눈 나머지로 해도 돼요. 원소별로 나왔다 문제를 내면. 이해되니? 어쨌든 얘는 5개가 한 몸이야. 오케이? 그래서 모든 원소가 각자 5번 하면 자기 자리로 돌아오면 상대각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조의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생겼다 보니까 F2024 같은 걸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거 선생님이 그 필수예제 같은 걸 풀어주면서 사실은 이렇게 수단 반복하는 게 좀 더 자주 나온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이처럼 수단 반복을 하게 되는 게 좀 더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규칙성 문제. 이해되니? 자, 그렇다면은 얘는 F2024에 얼마를 물어봐? 3을 물어봤어? F2024에 3.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은 거냐? F4에 3이랑 똑같은 거지. 5로 나눈 나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또 거꾸로 가는 게 편하거든. 네, 지금 역함수를 아직 안 했잖아. 왜 여기다 이 문제를 역함수까지 한다면 되지. 아무튼
역함수 가지고 거꾸로 가면 편해. 답이 4야. 그런데 지금 역함수를 아직 안 배웠으니까, 오케이? 안 배웠으니까 차례 들어갑니다. 자, F3은 얼마예요? 아닌데 2. 그러면은 F 3번에 2. 그럼 F1은 얼마고요? 그래서 F 2번에 1. 자, F1은 얼마고요? 5. 그래서 F에 5. 그래서 F5가 얼마고요? 이렇게 가면 됩니다. 오케이. 역함수 배웠으면 거꾸로 가서 4를 갖다가 바로 찾을 수가 있는데, 이해되시나요? 아직 역함수를 안 했으니까 역함수를 쓰지 않고 해결하자면 이렇게 한 번에 넘어간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4번 집어넣는 거야. 일부러 고생시키는 게 아닐까. 이 교재 만든 사람이 그렇게까지 못된 놈이라고? 별 생각이 없었던 거겠지. 이 역함수 안 배웠어도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러면서 그냥 집어넣은 거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역함수를 배웠으면 훨씬 빠릅니다. 이렇게 한 번을 거꾸로 가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는 정방향으로 가자면 4번을 정방향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돼 있다. 자, 이렇게 547번 해결했고요. 자, 548번 설명 필요하다.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칠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이 삐져가지고 손을 안 들려고 했던 건 아니지? 자, fx는 x마다. 자, 그리고 gx는 함수가 범위에 따라 두 개로 나눠져 있어. 자, gx는 범위에 따라 함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7인 범위가 있고요. 언제 x가 0보다 작을 때. 자, 그 다음에 2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7. 이거는 x가 0 이상. 요렇게 생겼으면 사실 여기도 등호 넣어줘도 되는데, 왜 0제곱 하면 둘 다 7이거든요. 윗식이든 아래식이든. 맞지? 자, 그럼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0,7점에서. 오케이. 자, 그게 답이 그렇게 중요하냐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원하는 건 y는 f 합성 g x라고 함수를 만들어서 치역이 y가 1 이상이 되었습니다.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요 a가 얼마냐? 정의역이 별 얘기가 없었지. 그럼 정의역 뭐라고 보는 거야? 실수. 그치, 실수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f 범위는 어떻게 되냐? 얘도 실수 전범위로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니? 그러면은 치역이 y가 1 이상이 되려면 이 녀석이 범위가 1 이상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치역이. 이해되니? 그래, 얘는 힘들게 합성함수 안 만들어도 돼. 범위에 대한 이해만 하면. 다시, 별말 없으니까 정의역이 뭐다? 실수 전체. 그럼 실수 전체에 있는 x에서 빼기 4 해봤자 범위는 실수 전체. 오케이? 그럼 여기 실수 전체가 다 들어갈 거니까 이 녀석의 치역이 1 이상이면 된다고. 이해되니? 납득? 준비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조심히 뒤에 가서 하셔도 돼요. 연기준으로 gx를 갖다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 7 이렇게 있을 때 왼쪽 이렇게 생겼거든? 그리고 왼쪽에서 1 이상이라고 하는 범위를 만들어내게 되는 건 아니지. 결국 1 이상이라는 범위를 누가 만들어내야 되냐면 얘가 만들어내야 돼. 오케이? 그럼 얘는 기본 제한으로 걸리게 되는 게 뭐냐면 이 녀석 대칭축은 양수로 넘어와야 돼. 만약에 대칭축은 음수로 넘어가겠다면 하고 넘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프가 그냥 요렇게 돼버릴 거거든. 그럼 최소값이 7이잖아. 그럼 치역은 7 이상이 돼. 이해돼요? 치역이 1 이상이 됐다는 얘기는 얘가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여기가 y좌표가 1이어야 돼. 꼭지점에. 이해되니? 자, 그럼 이 녀석의 꼭지점의 x좌표는 딱 봐도 a고요, 그지? 오케이. 그럼 얘는 a 들어왔을 때 1 나오면 돼. 그니까.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a 들어가가지고 2a 제곱 마이너스 8a 제곱 플러스 7이 1이 나오면 되고, 그러면은 6a 제곱이 6이면 되니까 약분해서 1이고, 말하다시피 대칭축이 오른쪽으로 와야 되니까 a는 양수라야 돼. 이해되니? 넘어가 버리면 그래프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오케이? 그때는 꼭지점 y좌표 1이라도 소용없는 거야. 범위 바깥이니까. 자, 그러니까 a제곱은 1에서 a가 뭐라 해야 돼? 양. 그렇지. a가 1이라 해야 돼.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문제는 합성함수 구조로 내기는 했는데, 범위에 대한 유형을 하면 합성함수를 꼭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냥 gx의 치역으로 전체 합성함수 치역을 만들 수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돼?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마무리에 해당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또 2차 방식과 2차 함수를 수상해서 하잖아. 그지? 공수원에서. 맞니? 자, 거기서 봤던 유형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2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너희들을 계속해서 괴롭힌다. 고3 때까지 괴롭힐 거야. 같은 놈이 만났어. 어떤 놈이 만들어서 같은 거 따져봤자 소용없다. 예전에 타임머신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 알고 있냐? 들어본 적 있냐? 타임머신 만들면 애들이 가서 문서를 줄지 않아요. 거기서 이제 주인공이 과학자인데 자기 사랑하는 연인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연인을 살리고 싶어서 과거로 돌아가서 살리고 싶어가지고 타임머신을 만들었어. 근데 무슨 짓을 해도 못 살리는 거야. 닥터 스트레인지야. 살릴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 근데 살릴 방법이 있어요. 없어. 아예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시간 전체에 그 우주적인 그 압력이 작용을 해가지고 주인공이 아무리 애를 써봤자 그 큰 사건을 뒤틀지는 못하는 거야. 잠깐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거는 본 영화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와리프. 그치 와디프에서 나오는 거지. 예. 너 와디프까지 다 챙겨봤어? 와리프 그쪽 1기 받고 2기 안 봤어요. 2기 별로더라고. 와디프 1기에서 마지막이 좀 무서워. 멀티버스 중에 한 군데서 울트론이 미쳐가지고 진짜 우주적 그 우주의 최고 관장하는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어 버려 이게 울트론이. 그렇지. 그래가지고 울트론이 쳐들어오는데 진짜로 각 세계 그 우주마다 한 명씩 끌어모아갖고 진짜 우주 벤져스를 만들어. 멀티버스 벤져스를 만들어. 그런데도 못 이겨 막. 그리고 막 도망다니는 게 한계야 막. 좀 무서웠어. 아무튼 영화 어벤져스에서 울트론은 비전한테 어이없이 그냥 깨져가지고 끝나는데 비전이 폭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는데. 비저 뭐 뺏어가지고 그 사람은 아무튼 원래 비전이 울트론이 자기 몸으로 쓰려고 만든 신체잖아. 예. 거기다가 아이언맨이 그 자비스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자비스하고 울트론 자하고 섞여가지고 막 싸워버리니까 원래 그러니까 울트론이 만들어질 때부터 그 밑에 자비스가 잠복해 있었지. 그치? 그런 내용이었지. 어벤져스 2지 그게? 울트론이 만들어질 때부터 얘가 기본 베이스가 자비스다 보니까 자비스를 잡아먹고 울트론이 됐는데 사실은 그 밑에 자비스가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어갖고 그러니까는 토니가 그만큼 천재인 건지 아니면은 운 좋게 세법으로 걸린 건지 아무튼 자비스가 너무 완벽한 프로그램이라 갖고 비전 안에서 싸워가지고 이겨 자비스가 울트론을. 그래갖고 비전이 되지. 아무튼 더 해주세요. 자, 더하면 개별 질문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므로 자 549번 설명표라다 549. 자 실패하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리상 4에서 정의된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합성을 여러 번 해주세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로 나와도 뭔가 반복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함수 전체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에 대해서는. 자, 그럼 문제가 나와 있는 그래프에서는 여기는 2, 여기는 4. 자, 그 다음에 4,2를 지나도록 요렇게 그래프가 y는 fx 요렇게 나와 있었으면 자, f1이 얼마야? 2. 여기까지 그래프 판단은 별 문제 없고요. 자, 그러면은 f 두 번 합성의 1이면 f2를 거쳐서 뭐가 돼? 0. 자, 그러면은 f 3분의 1이면 f0을 거치게 되게 되는 거지? 4. f0을 거쳐서 4가 되고, 그럼 f 4번에 1을 하게 되면은 f4를 거쳐서 다시 0이 돼. f4를 거치면 2구나. 다시 2가 돼. 그러면은 얘는 1로 돌아가지는 않거든? 맞지? 1로 돌아가지는 않는데 204, 204, 204, 204 반복하게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문제가 바라는 게 F1 더하기 F 두 번의 1 더하기 F 세 번의 1 더하기 점점점 해가지고 F 몇 번의 1? 100번의 1? F 100번의 1. 자, 그럼 이 경우에는 100을 갖다 3으로 어떻게 할까? 나누지. 근데 이번에는 뭐도 필요하냐? 목도 필요한 거야. 목과 나머지 양쪽이 다 필요한 거야. 오케이? 이게 3개 묶어서 합이 0이 되게 되면 몫이 필요 없거든? 이래니? 근데 합이 0이 되질 않잖아. 그러니까 목과 나머지가 모두 필요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100을 3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고요? 33. 자, 그리고 나머지가 1. 자, 그러면 요거 3개 합하면 6이잖아. 맞지? 6이 33번 들어가고요. 나머지가 1이니까 F1 하나만 한 거. 첫 번째 숫자 2가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638에 638 해갖고 198 하면 1에서 200이냐 딱? 네. 어쩜 숫자를 이렇게 맞춰놨지? 반만 예쁜 상태.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마지막 550번 설명표를 하자. 개 같은 문제. 자, 7판에다 봅시다. 근데 아까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하나 한번 했으니까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아니면가요? 내 생각에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네요. 자, 550번. 0, 2분의 1, 1. 자, 요렇게. y는 fx. 문제가 원하는 건 y는 f 합성 f x 그래프. 자, 그러니까 똑같은 상태 f에다 두 번 집어넣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그때 여기서 어디를 표시를 해줘야 되냐? fx가 어디서 식이 바뀌어? 2분의 1.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렇게 2분의 가져.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여기 어디야? 4분의 1. 여기는요? 4분의 4. 요렇게야. 가운데 글씨가 안 보여. 2분의 1이야. 책에도 적혀 있잖아, 그지? 맞지?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리자라고 할 때 우리는 0,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1을 체크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0 대입하면 빵. 0, 그 0 한 번 더 대입하면 빵. 0, 그러니까 0,0 체크. 오케이. 4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다시 2분의 1 대입하면 하나. 1, 그러니까 4분의 1, 1에다가 점. 이러니?
자, 여기다가 2분의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0. 그러니까 2분의 1,0 체크.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4분의 3 대입하면 2분의 1 대입하면 1. 그래서 4분의 4,1 체크. 그렇지. 자, 1 대입하면 0. 다시 0 대입하면 0. 그래서 다시 1,0 체크. 처음 5개 찍었지? 그럼 어떡하라고? 선분으로 연결해줘. 끝.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요런 식으로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다. 자, 사실 곡선이 끼면 이렇게 못해. 오케이. 식으로는 2차 이상이 끼면은 이렇게 못해. 이해되니? 이렇게 쉽게 그래프를 그리지 못해. 그런데 상수 1차는 서로서로 합성을 했을 때 결국에 상수나 1차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프 상태로 뭐밖에 안 나온다? 직선밖에 안 나온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요령이라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몇 명 기억할까? 직선의 결정 조건이 뭐라고? 좋아. 자, 서로 다른 두 점이 직선의 결정 조건이니까 점 2개만 있으면 그려줄 수 있는 거라고. 이해되니? 그래서 점점 찍어주면 연결하면 끝나는 거라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어느 점을 찍어줘야 되는지를 요렇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F합성에서 이 녀석의 X좌표가 어디서 바뀌냐를 이 녀석의 Y좌표에서 표시할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이 녀석이 언제 그래프가 바뀌어? 그 X좌표를 이 녀석의 Y좌표에서 표시. 쌀랍들?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숙제 질문들을 해결을 했고요. 쉬는 시간이 45분부터 들어가야 되지? 30분 1분 남았다. 몇 분 남았다고? 1분 남았다. 1분 남은 거 아니야? 11분 남았잖아. 누가 1분 남았대? 물론 지금 쉬는 시간은 그냥 하고 다음 교지를 굉장히 길게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싫어요. 근데 적당히 나눠져 있는 게 사실 낫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래 쉬는 시간에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자, 그래서 오늘의 진도는 역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번 교시에 역함수 개념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예제 보고 질문 풀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행될 것 같아. 자, 역함수. 자, 이게 지금 교육 과정에서 빠져있는 내용 때문에 이런 걸 왜 하는지가 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어. 원래 어떤 연산에 대한 항등원, 역원이라는 거 하는 개념이 있거든.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항등원은 뭐냐면 항등 함수가 되게 하는 원소 같은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덧셈의 항등원 그럼 0이야. 뭐냐? 0은 아무리 더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런 거야. 곱셈의 항등원 그럼 1이야. 1은 아무리 곱해도 변화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덧셈의 역원이라는 애가 있어. 그게 마이너스 A거든. 마이너스 A. A에다가 마이너스 A를 더하면 0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냐? 계산해서 항등원을 만들어내게 되는 원소가 역원이야. 그럼 곱셈의 역원은 뭐냐? A분의 1이야. A랑 A분의 1을 곱하면 1이 되지. 오케이. 자, 그런 면에서 여기서 이제 역함수라는 것도 여기서 배우고, 지금 행렬에 역행렬이 있냐? 아, 역행렬 없었던 것 같아. 교육과정에 행렬이 다시 출연을 했지만 역행렬은 하지 않는 이런 웃긴 일이 발생합니다. 역행렬을 안 할 것 같으면 행렬을 왜 하는 거지? 자, 아무튼 역함수, 역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는 게 얼마 안 남아있어 그래갖고. 자, 역함수 의미는 뭐냐? 리버스. 자, 뜻. 어떤 F 합성 G
G합성 F를 먼저 쓰는 거예요. G합성 F X를 해도 X를 하면 X가 나오고 F합성 G Y를 하면 Y가 나오는 이런 상황. 오케이. 두 함수를 합성을 했더니 무슨 함수가 됐냐? 항등함수가 됐대. 오케이. 자, 요럴 때 G를 F에 요렇게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 1제곱처럼 써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연장된 느낌이냐면 합성을 n개 하게 되면 지수 자리처럼 n이라고 쓰는 거에 연장으로 되어 있는 표시야. 오케이. 그래서 역방향으로 합성을 한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때 G를 표현을 요렇게 이걸 갖다 뭐라고 읽느냐? F의 인버스라고 읽어요. F 인버스. 이해되니? 자, 그리고 뭐라고 부르냐? F의 역함수라고 한다. 오케이. 이걸 갖다가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래. 예를 들어서 A, B, C에서 1, 2, 3으로 가는 F가 A는 1로, B는 2로, C는 3으로 간다고 하죠. 우리 화살표가 좀 삐딱하고 2, 3. 자, 요렇게 된다라고 할 때 1을 집어넣으면 A가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B가 나오고 3을 집어넣으면 C가 나오는 함수를 F의 역함수라고 하는 거다. 이해되니? 의미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역함수의 존재 조건은 1대1 대응이야. 그러니까 역방향도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역방향을 만든다까지 이제 문제가 없지. 오케이. 자, 근데 얘가 1대1이 아니게 되면 B랑 C가 모두 2를 골랐다. 그럼 역방향으로 할 때 그럼 2는 누굴 골라야 돼? B야 C야? 몰라요. 안 돼요. 자,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생겨버렸으면 역방향으로 할 때 B가 누굴 골라야 되냐고. 못 고르게 되잖아. 몰라. 오케이? 이 우유부단한 새끼. 아무튼 한 명 골라야 될 거야. 남은 한 명한테 희망 공부하지 말고 어장관리 하지 말고 골라야 될 거야. 재수없는 새끼. 여기 3번 아무도 선택을 못 받았는데 지 혼자 2명. 아무튼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이러면 역함수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니? 그래서 1대1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럼 왜 1대1 함수가 아니라 1대1 대응이냐? 요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있어. 여기까지 1대1 함수지. 하나 남아도 1대1 함수야. 역방향으로 갈 건데 그럼 4는 어디로 가야 돼? 죽어요. 갈 자리 없잖아. 쟤네들끼리 다 커플이고 나만 혼자야. 갈 방향이 없어. 왜 역함수 만들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1대1 함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대1 대응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국력과 지역이 딱 일치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 역함수를 갖다가 만들 수 있다. 요게 되니? 그러면은 문제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이라고 써놓은 문제는 앞 단원에서 1대1 대응이 되도록이라고 나와 있는 문제랑 사실상 똑같은 문제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세 번째 역함수의 성질. 자, 그러니까는 F 합성, F 인버스는 I입니다. F 이게 먼저 많이 미안해 얘들아. 자, 정의에 가까운 건데 FA가 B면 F 인버스 B는 A다. 오케이. 요게
양방향으로 쓸 수 있다. 필요충분 조건. 이해되니? 이거이면 이거에다 참, 이거이면 이거에다 참. 오케이. 자, 첫 번째 성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 합성 F 인버스가 I. I는 뭐냐? 항등함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F 인버스 합성 F도 I. 오케이. I는 항등함수. 자, 그러면 원래 합성함수는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잖아. 맞지? 합성함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만약에 이 정의역 공역이 실수 전체로 나와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해되니? 지금 여기 둘 다 I로 써놓기는 했는데 지금 여기 정의역 공역이랑 여기 정의역 공역이 달라 지금. 다르게 설정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바로 얘랑 같다고 안 해놓은 거야. I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의역 공역이 다르면? 그치? 자, 근데 정의역 공역이 얘든 똑같은 상황이면 오케이? 이해되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X에서 X로의 함수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면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집합이면. 자, 그 다음에 F의 인버스에 또 인버스 하면 다시 F로 돌아옵니다. 오케이? 역방향에 또 역방향은 정방향이라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물구나무를 썼다가 다시 뒤집어 놓으면 정상적으로 서 있는 상태.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F 합성, 거꾸로 써요. G 합성 F에 역함수를 하게 되면 F 인버스 합성 G의 인버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표기법상 앞뒤가 뒤집어지게 되는데 표기법이 뒤집어지는 거지 함수를 거꾸로 적용시키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 얘를 갖다가 그려서 갖다가 이해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순서를 뒤집는 게 아니라 표기법상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야. 표기법상의 문제. 자, 어떤 거냐? 자, A, B, C. 자, 이렇게 해서 요게 F, 요게 G라고 했을 때 얘를 갖다가 요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게 G 합성 F다. 이렇게 쓰게 돼 있다고 했었지. 맞니? 먼저 적용되는 F를 G에 쓴다고 했고, 그지? 맞아. 나중에 적용되는 G를 앞쪽에다가 쓴다고 했어. 이유는 X에 가까운 것부터 표현하는 게 좋아서. 그래야 표기법, 그 다음에 연산, 뭐 이런 걸 할 때 안 헷갈려서 이렇게 쓰는 걸로 약속이 돼 있다라고 했어. 여기까지 기억나시나요?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요렇게 다이렉트로 가게 되는 게 G 합성 F의 역함수겠지. 요게 됐니? 근데 이걸 갖다가 한 번에 가는 게 힘들어서 끊어서 가면 요렇게 끊어서 가고 요렇게 끊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맞니? 그럼 요게 G의 인버스고 요게 F의 인버스지. 맞아? 그럼 뭘 먼저 하게 돼 있어? G 인버스를 먼저 하게 돼 있잖아. 먼저 하는 걸 어디다 쓴다고 그랬어? 뒤쪽에 쓴다고 그랬지. 나중에 하는 걸 앞쪽에 쓴다고 했잖아. 맞아? 자, 그러다 보니까 얘하고 얘가 같은 함수가 되어 있는 거지. 이해되니? 따뜻? 자, 그러니까 순서가 뒤집어지게 되는데 얘는 표기법상의 문제다. 이해되니? 실제로는 요 순서가 뒤집어진 적이 없는 거야. 이해되니?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요렇게 쪼개서 쓰면은 이제 연산 같은 걸 할 때는 또 의미가 있어. 이렇게 쪼개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자,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나오기도 하냐면 F 합성 G 합성 F의 인버스. 자, 얘를 갖다가 좀 간단히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표현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인버스를 갖다가 쪼개줘. 오케이. 쪼개주면 얘가 F 인버스 합성, F 합성, F 인버스 합성, G의 인버스. 자, 요렇게 됐잖아? 그럼 얘는 뭘 쓸 수 있냐? 결합 법칙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교환은 안 되는데 결합은 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F랑 F 인버스가 합성이 됐잖아. 그럼 뭐가 된다고? 그치? I가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은 I가 뭐라 그랬어? 항등함수. 항등함수가 되었다는 얘기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들어간 게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얘가 G 인버스 X.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은 F 합성 G를 만들고 그 녀석의 역함수를 만들고 다시 F랑 합성하는 계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F 인버스를 만들고 G 인버스를 만들고 얘네를 합성하는 계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요렇게 연산을 정리해서 G 인버스만 할 것이냐? 당연히 이렇게 연산을 정리하고 G 인버스만 하는 게 편하잖아. 맞지? 자, 그럴 때 써먹으라고 배우는 거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요렇게 성질들을 갖다가 좀 얘기를 해봤고요. 쉬는 시간 하고 나서 예제들을 갖다 좀 보도록 합시다. 아직 센트가 있다네요. 이게 몇 갖고 못 갔다고? 16이나 준 거지. 아 그래? 야 얘네 다 잠금 해제해버릴 거야. 얘하고 실버가 돌들을 줄게. 내가 어제 이거 왜 그만했는지 알아? 왜 3시간 하다가 그만했는지. 네가 집에서 하냐? 왜냐면은 하려면 한 판 할 때마다 스탠이나 아 이거를 한 번에 다 써버렸어. 투? 원이 그거 내가 원조 아니야? 맞아. 멋있다 진짜. 명천이. 내가 바꿨는데. 쉬고 이 새끼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됐다. 맛있다. 햄버거보다 샌드위치. 가능성 있어. 얘 하나 남았거든. 얘 하나는 다 깰 수 있어. 호박죽. 가능성 있어. 그렇지. 스킵이 이렇게 크게 있네. 이거 봐봐.
태민이가 필요하거든. 근데 어제 이게 한 번에 300개를 줬단 말이야. 근데 그치 경기가 시간 몇 킬 있어. 아씨 저 요리사 참 잡는다. 막 보라색 세상이야. 한번 때려줘. 나 진짜. 검은색이 줬어야 돼. 이거 검은색 있어야 돼. 검은색. 아빠 터뜨리는 게 PVP 하나? 폭탄이 좀 약한데? 왜? 우와. 얘 어디 갔어? 생각해보니까 중요한 성질 하나 설명 안 하고 예? 역함수의 성질을 내가 다 설명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중요한 성질을 하나 설명을 안 했어.
여기서 연결된 건데 y는 fx하고 y는 f 인버스 x 그래프는 서로 y는 x 대칭이 되게 돼 있다. a, b, b, a 딱 거꾸로 뒤집었지. 맞지? 그럼 요게 도형의 이동에서 배운 y는 x 대칭이랑 똑같이 생겼단 말이야.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는 y는 fx 그래프와 y는 f 인버스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네들끼리는 서로 y는 x 대칭이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개념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예제들을 갖다 좀 보도록 합시다. 예제가 14번부터 19번까지니까 6문제만 설명을 하면 오늘 진도는 끝. 여섯 문제 설명할 때 문제 30분. 그러면 한 30분 진도 마저 하고 한 33분 정도는 개별 질문 하면서 각자 숙제를 좀 채울 수 있는 시간으로 하기로 하고요. 자, 필드 예제 14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에 fx가 ax 플러스 b 라고 되어 있는데 f3은 마삼은 3 f 인버스 7은 2. 자, 이걸로 a,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선생님 아직 역함수 구하는 법 자체를 설명을 안 했지? 실제로 역함수 구하기 뒤에 나오기는 할 건데 역함수 관련된 문제의 유형이 한 80% 정도는 역함수 실제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예제가 6개인데 역함수 구하기는 하나뿐이야. 오케이? 그리고 그 문제를 제외하면 실제로 역함수를 구해야 될 필요가 없을 거야, 거의 다. 나머지 5개 문제들이 다. 실제로 출제되는 유형도 한 80%는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는다. 오케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 아니라 개념과 성질만 쓰라는 얘기인데, 자, 그럼 요걸 통해서 성질 중에 첫 번째로 소개했던 거. f 인버스 7이면은 f 2는 7이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란 얘기입니다. 이해되니?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3. 그 다음에 2a 플러스 b는 7. 요렇게 만들 수 있지.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을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기만 하면 a값 b값 나올 거고 fx 완성. 이해되시나요? 간단하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f x는 a x 뿔 b. 응? 이거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 아, 여기 마3이냐? 아, 여기 3이라 마3이네. 미안해. 자, 그것만 맞춰서 다시 풀어주고요. 자, 요렇게 나와 있는 가운데 이번에 조건이 f 인버스 2는 0. 그 다음에 f0은 3. 자, 합성함수 조건이 좀 같이 나와 있는 거죠. 맞지? 그럼 여기에서 조건 해석은 딱 하나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f0은 2다. 오케이? 그럼 그게 1로 와가지고 f2는 3이다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얘는 좀 더 쉬워졌어. f0은 2다 해서 b가 바로 2야. 맞지? 그러면은 f2는 3에서 2a 플러스 b가 이미 2라는 걸 알고 있고 는 3이야. 오케이? 해가지고 얘네들을 갖다가 연립하면 a값 b값 끝? 연립하면 아니라 그냥 오른쪽 거 마주 정리하면 a값 나오고 끝? 이해되니? fx 완성되니까 6대 2패서 마무리. 어려울 거 없죠? 할만하지,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서 15번.
자, 이거 하지 말까? 얘 앞에서 한 유형인데. 왜 앞에서 한 유형이야? 얘하고 함수 꺼라세요. 아니야. 자, 요렇게 되어 있을 때 문제 조건이 역함수가 존재하도록이잖아. 그렇지. 주영이 기억은 되게 잘하는데. 진짜 테스트 한번 봐볼까? 아니요. 30점 받을 때 하셨어요. 뭐라고? 30점 받을 때 하셨어요. 30점씩이나 맞을 수 있어? 1자를 찍으면 30점 나와요. 아니, 단답형으로 낼 건데. 오. 뭘 찍어? 10문제 정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20개 중에 10문제 맞았어. 네. 20개, 30개 중에. 30개 중에 내가 30개를 어떻게 낼 줄 알아? 자, 아무튼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무슨 소리냐? 1대1 대응이 되도록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는 1대1 대응이 되도록이면 1차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맞지? 게다가 정의역이 결국에는 뭐가 된 거냐? 실수 전범위가 된 거지. 오케이. 그랬을 때에는 양쪽 끝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 1일 때 맞추는 게 하나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에 대해서 조건이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그림으로 설명을 하자면 얘가 1,2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 고정이야. 그리고 이 왼쪽에 그려질 때 이제 어떻게 그려져야 하냐라고 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일단 되는 그림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안 되는 그림과의 차이점을 얘기해 볼게요. 되는 그림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 그럼 이런 식이라는 뭐냐? 얘하고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돼. 오케이? 그리고 뭐냐? 여기 전부 다 딱 연결이 돼야 돼. 이해되니? 자, 그럼 기울기 부호는 뭐에 대한 거냐면 얘가 기울기 부호가 반대로 나오잖아? 이렇게 되면 1대1이 아니게 되지. 이해되니? 자, 기울기 부호가 같은 방향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얘가 여기 위로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 걸려서 안 되지. 오케이?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러면은 요만큼이 공역과 치역 사이의 차이가 생겨.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1대1 대응이다. 맞니? 자, 그래서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한다와 여기 점에서 잘 연결돼야 된다와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2배의 1마 K가 양수여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잘 연결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여기도 1 대입하면 2가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갖다가 이미 좀 맞춰놨어요. 맞지? 문제가 난이도를 다운시킨 상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얘는 요 부등식만 이제 마저 해결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K는 1보다 작다 범위를 만족한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1대1 대응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여기 등호 넣으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기울기가 0이 돼서 수평이 되면 그거 자체가 1대1이 아니게 돼. 이해되니? 오케이. 자, 요게 역함수의 존재 조건. 사실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라고 달라진 게 아니야. 그냥 1대1 대응에서 원래 이렇게 풀던 녀석인 거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6번. 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자, fx가 2분의 1 x 플러스 a. 자, f 인버스 x가 bx 마이너스 2. 자, 요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갈 것인가? 얘를 갖다 잠깐 y라고 씁니다. 오케이?
역함수를 만들겠다 라고 하게 되면 y댄스 대칭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x랑 여기는 y를 반대로 써요. 오케이. 그러면 x는 2분의 1 y 플러스 a 이렇게 되지. 맞니? 얘를 y눈으로 정리하면 얘가 되는 거야. 오케이. 양변에 2를 곱해서 2x는 y 플러스 2a. 그러면은 y는 2x 마이너스 2a. 맞니?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이 f 인버스 x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비교하자면 b가 2고 a는 1이고. 맞니? 오케이. 자, 여기서 하나의 특징으로 기억을 해두자면 만약에 역함수의 기울기만 좀 빨리 볼 필요가 있다. 오케이? 그럼 기울기는 정확하게 그냥 역수입니다. 자, 여기가 2분의 1이었는데 여기 몇 됐어? b가 2 됐지, 그치? 오케이?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다. 오케이? 직선으로 나와서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는 경우 기울기는 바로 역수다. 이해되시나요? 따뜻? 오케이. 그 다음에 x절편과 y절편을 뒤집어서 가는 거라서 y절편의 규칙성을 만들기 조금 어려워요. 자, 그래서 기울기만 좀 규칙성을 만들어 두자면 내가 역함수에서 기울기만 빨리 필요해. 그럼 역수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역함수의 성질을 물어봐. 자, 17번 fx는 3x-1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자, 그 다음에 원하는 건 1번에 g 합성 f의 인버스 2. 자, 얘를 갖다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선 어떤 선택지들이 나오게 되냐? 벡터 성질을 만들어. 그 역함수를 만들어. 그리고 2를 대입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 오케이. 그런데 갈수록 역함수가 만들기 어려운 함수들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차 함수 정도 얘기를 하니까 역함수 만들자고 하면 별로 안 복잡하긴 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합성함수 만들고 역함수 만들고 대입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그렇게 풀지 않을 거야 지금. 뭐까지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이냐면 나중에 너희들이 가게 되면 역함수 관련된 문제 유형이 역함수를 못 구하는 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돼. 예를 들면 3차 함수. 지금 너희들은 3차 함수 자체가 별로 경험이 없는데 나중에는 3차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 같은 걸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역함수 구하는 방법 자체를 할 수 없는, 애초에 역함수를 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애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나 또는 역함수를 구하기가 불가능한 애까지도 물어본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해버리는 게 편한 유형들이 좀 따로 있기는 있어요. 뒤에 하는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역함수 구하는 게 공식화가 돼가지고 되게 편하게 나오거든. 오케이? 그리고 대수에는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얘네들이 역함수가 되게 편하게 나옵니다. 오케이? 이런 경우에는 역함수 유형이 나왔을 때 역함수를 그냥 구해버리는 게 빠를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역함수를 못 구하는 것까지 감안해서 풀이법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얘를 갖다가 역함수의 성질을 통해서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의 2로 바꿔. 오케이? 여기서 아까 얘기했어. 요거 표기법상 뒤집어지게 되는 거지 실제로 의미상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오케이? 실제로는 순서가 뒤집어진 적이 없다. 요거 다 이해하고 계시고요. 자, 근데 이제 계산을 할 때는 그러면은 G 인버스 2를 먼저 계산하고 그걸로다가 대입해서 F 인버스로 계산한다. 그러면은 G 인버스 2를 어떻게 계산하냐? 역함수를 안 구하고 를 갖다가 어떤 알파라고 해. 오케이? 그럼 여기서 G 알파는 2. 그러니까 첫 번째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다시 여기 gx로 가서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4는 2 이렇게 되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면 알파가 얼마야? 1 맞아. 그러면은 이 식은 어떻게 바뀌었냐? F 인버스 1이 되었습니다. 요게 되니? 자 그럼 이번에는 얘를 갖다 베타라고 해. 그럼 뭐가 되냐? F 베타가 1이 되지. 맞아. 그럼 F 베타면 3 베타 마이너스 1이거든? 맞니? 얘가 1이래. 그럼 베타가 얼마야? 3분의 2. 3분의 2 좋아요. 그러면은 이 답이 3분의 2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역함수 관련돼서 함수값을 구하는 일반적인 모양은 사실 이런 식이다. 오케이? 역함수를 매번 구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셨나요? 근데 사실 얘는 애초에 함수 자체가 1차 함수이기 때문에 합성함수 한 다음에 역함수 구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푼다라고 하는 거지. 납득? 오케이. 자, 특히나 이제 미정계수 껴있는 문제 같은 게 나오게 되면 역함수 만들 때 더 힘들 거니까요. 요렇게 하는 걸 연습하는 걸 추천을 하고요. 자, 2번이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던 거랑 마찬가지 상황이 되겠는데 똑같이 생겼는데? 문제 만드는 놈들의 생각이 다 뭐 거기서 거기지 뭐라는 느낌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성질을 갖다가 먼저 좀 이용을 해가지고 얘를 F 합성,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자, 순서 계속 조심해 주시고요. 이렇게 될 것 같이 생겼지만 이렇게 안 되는 문제가 간혹 나오기도 합니다. 걔 잔인한 문제. 오케이. 얘를 갖다 거꾸로 써놨으면 이제 정리가 안 되거든. 어쨌든 이 상황이면은 얘를 결합 법칙을 써서 앞을 요렇게 묶었을 때 얘가 I가 된다 요렇게 날려버리는 느낌이다. 이해되니? 그럼 우리는 실제로 G 인버스 마이너스 1을 구하면 답인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은 G 인버스 마이너스 1이 구해놨냐? 안 구해놨네. 자, G 인버스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이번에도 는알파 요렇게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G 알파가 마이너스 2 요렇게 되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요걸로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4는 마이너스 2라고 하게 되면 얘는 알파가 몇이야? 3? 맞아요. 그럼 문제가 원하는 답이 3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답자리를 알파로 설정하고 들어간 거니까요. 다들 납득? 오케이. 역함수에 관련된 일반적인 문제의 역함수를 실제 구하지는 않는다. 자, 그래프에서 역함수 보기. 자, 거꾸로 들어가는 것만 잘 하면 되는데 이런 게 그냥 책에다가 놓고 풀면 편하거든. 수업 시간에 설명하려고 이걸 그리기가 되게 힘들어. 문제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서 그래프 그리기가 좀 어렵다. 자, y는 fx. 자,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요렇게 여기가 a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맞지?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여기가 b 그 다음에 요렇게 하고 여기가 c 그 다음에 요렇게 이런 대박살. 오늘 습도가 높은가?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D. 자, 문제가 원하는 건 F 합성 F의 인버스 A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얘는 1차적으로 성질을 쓸 거예요 라고 하면은 얘랑 뒤집어서 써야 되는데 둘 다 F다 보니까 그 뒤집어짐이 잘 티가 안 나는 상태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일단 얘를 갖다가 먼저 적용을 시킬 건데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는 원래 y는 fx지. 우리는 f 인버스 a를 계산을 해야 돼. 그러면은 여기 y좌표에서 요렇게 함수로 와. 오케이? 이해되니? 그러면은 여기가 어디야? b인 거지? y는 x를 이용해서 확인했어.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요 계산 결과는 뭐냐? b야. 오케이?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확인할 거냐? 이번에 이렇게 b에서 출발을 해. y좌표에서.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함수 그래프로 와.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게 문제가 원하는 f 인버스 b 값이야.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얼마인데? 그래서 답이 C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런 유형은 항상 y는 x를 갖다가 동반해서 나오는 게 일반적인 얘기야.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지? 오케이. 자, 원래 함수 보는 방향에서 거꾸로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마지막으로 19번 y는 x 대칭이란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 시간이 많이 남는 걸 진도를 조금 더 나갈까? 아니요. 자, 역함수 그래프 성질. 이번에는 fx가 3x 플러스 10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역함수를 f 인버스 x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자,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을 p 라고 했습니다. 이때 성분 5p 길이. 자, 5라고 하는 건 원점이 이제 0,0이에요. P점을 구하게 되면 5p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맞지? 사실 P점이 나오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1대1 대 루트 1을 쓰는 게 훨씬 빠를 수 있어요. 아,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얘하고 얘하고 관계가 서로 뭐라고? 그치? y는 x 대칭.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 교점은 연립방 형식으로 풀어두고 가는 게 일반적인 얘기지. 맞아. 그럼 여기서 개념상으로는 역함수를 구해서 연립방 형식으로 풀면 교점이 나오게 돼 있는 셈이야. 이해되니? 근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역함수를 구하지 않는다고. 오케이?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러면 구할 건데, y는 x 대칭이라는 걸 이용을 하자라고 하면 얘랑 얘랑 만날 때 그 교점은 2 위에 있게 돼 있어. 이해되니? 자,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자, y는 3x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직선이 요렇게 있다. y는 3x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 오케이? 자, 요게 지금 그렇게 fx야. 맞지? 그러면은 그 녀석의 역함수는 여기서 요렇게 y는 x를 기준으로 대칭이 돼가지고 요렇게 y는 f 인버스 x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니? 교점이 한 군데 모이게 돼 있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교점을 찾기 위해서는 얘를 굳이 만들 것 없이 얘하고 얘하고 연립하면 되지 않냐 이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럼 얘네들이 연립하게 되면은 2x는 마이너스 5,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5 맞니? 2x는 마이너스 5로 2x는 마이너스 10이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 좌표가 몇 컴마 몇이 돼? 여기 좌표가? 1점 좌표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은 5p의 길이는 얼마야? 5루트 2, 1대1 대 루트 2를 쓰는 게 빠를 거라고요. 이해되니? 교점이 y는 x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감소함수의 경우에는 원래 개념적으로 감소함수의 경우에는 y는 x 이외에 교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도 있다지 항상 생긴다는 아니야. 그리고 y는 x의 교점은 원래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역함수의 교점을 하게 될 때. 이해되니? 오케이. 자, 안 생기면 모르겠는데 생기면 반드시 y는 x 위에 교점이 하나는 생기게 돼 있다. 오케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y는 x랑 안 만나면 그래프가 y는 x랑 안 만나잖아? 그럼 역함수 교점이 아예 안 생겨. 오케이. y는 x랑 안 만나면. 오케이. 교점이 있다라고 하는 순간 y는 x랑 교점 한 개는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 물론 여기서 여러 개 생길 수도 있어. 오케이. 만약에 fx가 요런 식으로 이러면 1대1이라 이거야. 자, 요런 식으로 생기는 그래프라고 하게 되면 역함수 때 요렇게 생기면서 여러 개 생길 수도 있어.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런데 감소함수의 경우는 y는 x 이외에 교점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가함수는 y는 x 이외에 교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y는 x 이외에 어떤 교점이 여기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역함수와의 교점은 이 서로 그래프가 y는 x 대칭이라는 걸 이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y는 x 대칭 위치에 교점이 하나 더 있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y는 x의 대칭인 이 두 점은 어떻게 연결하든 감소라고 하는 부분이 끼게 돼 있어. 이해되니? 그럼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해야 되잖아. 오케이. 1대1 대응이 되려면 감소 구간이 생겼다라고 하면 얘는 실수 전범위 감소해야 돼. 증가 감소가 섞이게 되는 순간 1대1 대응이 아니라서 역함수가 없거든. 이해되니? 어쨌든 y는 x 이외에 교점이 생기려면 이렇게 연결이 되기 위해서 감소함수여야만 합니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증가함수의 경우는 y는 x의 대칭이 되는 서로 다른 두 점의 교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점이 모두 y는 x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감소함수의 경우에도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애들도 있어요. 오케이? 지금 여기처럼 1차 함수가 나왔다. 증가함수를 갖다 굳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 되는 게 아닌 이상 1차 함수는 y는 x 이외에 교점이 안 생깁니다. 그건 수식 구조상의 한계예요. 왜냐하면 1차 함수는 역함수를 구해도 1차 함수거든. 그럼 1차랑 연립하면 교점이 몇 개밖에 안 나와? 하나. 그치, 하나밖에 안 나오지. 1차랑 연립하면 1차 방식이라서 실근이 하나밖에 없어.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그 무조건 y는 x의 교점 한 개는 나오게 돼 있다고 했잖아. 맞지? 교점이 발생하는 이상. 그러니까 그 y는 x의 교점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또 그 다음에 이 뒤에서 할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감소함수여도 교점이 y는 x 위에밖에 안 생깁니다. 얘도 수식 구조상 그런 건데 지금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결국 연립방정식이 1차 방정식이 되니까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맞지? 자,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연립방정식을 갖다가 만들게 됐을 때 2차 방정식이 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분수함수지만 연립하면 2차 방정식이 되게 돼 있어. 오케이? 분수함수를 연립했을 때 왜? 근육통? 왜? 다리 하차 좀 세게 해가지고 하체 운동하다가 너무 세게 해가지고 근육통이 계속 오고 있어. 네. 자, 아무튼 자, 유리함수 같은 경우 2차 방식이 되게 돼 있는데 오케이? 그게 결국에 y는 x랑 연립해도 2차 방식이 되게 돼 있거든. 근데 2차 방식이 되면은 실근이 2개, 1개, 0개 이렇게 좀 결정이 돼 있잖아. 맞아? 자, 그래가지고 그것도 교점의 개수가 한계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수식 구조상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도 y는 x와의 교점만 구하시면 됩니다. 직선이나 유리함수는 y는 x와 교점만 구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런데 뒤에 하는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감소함수일 경우에 y는 x 위에 교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필이면 그걸 물어보는 학교가 있기도 해요. 잠깐만, 내가 대강고 문제에서 그게 나온지 분석을 안 해봤는데.
아무튼 내는 필요가 있다. 아무튼 근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대체로 y는 xy 교점만 하면 되고요. 그렇게 되도록 보통 증가함수 위주로 문제를 냅니다. 오케이? 감소함수도 문제를 내는 경우는 직선 아니면 유리함수야. 보통은 그렇다야. 절대적인 건 아니야. 그럼 너희들이 1학년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만 조심하면 되냐? 무리함수만 조심하면 돼요. 무리함수. 오케이? 무리함수, 역함수 교점 문제가 나왔을 때만 이게 증가인지 감소인지 좀 따져가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해되니? 근데 무리함수 나올 때 대부분 증가함수 줍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y는 x랑 연립하는 걸로 해결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진도를 정리를 하고요. 자, 숙제는 246쪽 586번까지 36문제. 자, 지금부터 개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